도토의 이야기 나라. 욕쟁이 임금님. 북유럽의 아름다운 바닷가 어느 왕국에 로버트라는 왕이 살고 있었죠. 왕에게는 아름다운 아내와 아주 예쁜 딸 애나 공주가 있었어요. 로버트 왕은 자신의 아내와 딸을 아끼고 사랑했지만 불행하게도 신하들과 왕국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못했죠. 로버트 왕은 신하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해서 욕쟁이 임금님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어요.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못된 말들을 하곤 했죠. 이걸 지금 요리라고 한 건가? 왕궁 밖 늑대들에게 갖다 주어도 먹지 않을 걸세. 로버트 왕의 만찬을 위해 궁전의 요리사들이 갖은 솜씨를 발휘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자 맛도 보지 않은 로버트 왕이 말을 했어요. 맛이 있을지는 몰라도 보기에 맛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가을이 되니 궁전의 꽃나무들이 모두 말라버렸군. 바보 같은 정원사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시들어버린 왕궁의 정원을 거닐고 들어온 로버트 왕이 왕궁의 정원사들에게 불만을 쏟아내며 한 말이었죠. 우리 왕국의 백성들은 너무 게으른 것 같아. 다른 왕국들보다 한 해에 수확하는 곡식이 많지 않다고. 틀림없이 놀고 먹으려는 작자들이 많아서 그런 것일 거야. 로버트 왕은 왕궁을 나와 넓은 들판을 돌아보면서도 늘 백성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일쑤였죠. 큰일 났습니다. 애나 공주님이 깨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애나 공주를 돌보던 하인 한 명이 로버트 왕에게 뛰어왔어요. 애나 공주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죠. 로버트 왕은 한 걸음에 애나 공주에게 달려갔어요. 로버트 왕이 애나 공주를 깨우려고 해보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애나 공주는 좀처럼 깨어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내 딸 애나 공주야, 정신을 좀 차려보거라. 왕은 애나 공주의 잠을 깨우기 위해 왕국의 모든 의사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애나 공주를 치료하게 했어요. 그러나 어떤 의사도 애나 공주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진 못했죠. 공주 하나 못 고치면서 도대체 의사라는 이름을 어떻게 달고 다닌단 말이냐?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멍청이들이로구나. 화를 이기지 못한 로버트 왕은 의사들에게도 화를 내고 그들에게 벌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공주의 병을 고치지 못해 로버트 왕의 한숨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한 떠돌이 노인이 왕궁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유럽 이곳저곳을 여행 다니는 마법사였죠. 공주님의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공주의 병명이 무엇이요? 공주님의 가슴에 가시가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마법사 노인의 말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공주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은 가슴 속에 가시 하나가 박혀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가시가 박혀있다니, 어떻게 하면 그 가시를 빼낼 수 있겠소? 로버트 왕의 질문에 마법사는 애나 공주의 가슴 속에 박혀있는 가시와 같은 것을 찾아 없애버리면 공주가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법사 노인은 후련히 사라져버렸죠. 당장 군사들을 풀어서 공주의 가슴에 박힌 것과 같은 가시를 찾아오너라. 로버트 왕은 당장 온 세상으로 군사들을 보내 날카로운 가시들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공주의 가슴에 박힌 것과 같은 가시를 가져오는 사람은 애나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겠다고까지 했죠. 각국의 왕자들은 예쁜 애나 공주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각국에서 가시를 찾아 로버트 왕의 왕궁으로 모여들었어요. 우리 왕궁에서 키우고 있는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만큼 날카롭고 신비로운 가시를 가진 동물은 없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애나공주의 가슴에 박힌 가시는 고슴도치의 가시일 것입니다. 고슴도치를 가지고 온 왕자의 말에 따라 로버트 왕은 고슴도치의 가시를 뽑아 불에 태워보았어요. 그렇지만 공주는 깨어나질 않았죠. 로버트 왕은 고슴도치를 가져온 왕자에게 욕을 퍼붓고는 내쫓아버렸죠. 로버트 왕이 고슴도치 왕자를 내쫓은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왕자들이 가시를 가지고 몰려들었어요. 어떤 왕은 삐죽삐죽 날카로운 밤송이를 가지고 오기도 했고, 멕시코 지방의 어떤 왕자는 커다란 가시가 박힌 선인장을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또 옆 나라의 왕자 한 명은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장미를 가지고 오기도 했죠. 그렇지만 왕자들이 가지고 온 어떤 가시도 공주의 잠을 깨울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국의 양을 치는 소년 하나가 왕궁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공주님의 가시를 알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왕자도 아니고 우리 왕국에서 양이나 치는 내가 알고 있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양치는 소년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소년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죠. 썩 꺼지거라.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 말이 많구나.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아느냐? 공주님의 가슴에 박힌 가시는 바로 임금님의 말 속에 돋친 가시입니다. 양치는 소년은 로버트 왕의 호통에도 기죽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소년의 말에 따르면 공주의 가슴에 박힌 가시는 바로 로버트 왕의 아침 저녁으로 내뿜는 가시 돋친 말들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왕국 사람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로버트 왕만 그 사실을 모른다는 이야기였죠. 로버트 왕은 인정하기 싫었지만 해볼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보았기 때문에 소년의 말을 한번 따라보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공주의 가슴에 있는 가시를 없앨 수 있겠느냐? 임금님께서 하루 3번 식사 후에 감사해 먹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10번씩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됩니다. 로버트 왕은 내키지 않았지만 소년이 시키는 대로 식사 때면 감사히 먹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신하들과 백성들을 만나서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사람들은 로버트 왕을 좋아하게 되었고 로버트 왕도 사람들에게 욕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깊이 잠들어 있던 애나 공주가 깨어난 것은 물론이었죠. 로버트 왕은 그제서야 공주의 가슴 속에 박혀있는 가시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속의 가시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세상에 어떤 가시보다 아픈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욕설이나 험담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로버트 왕은 양치는 소년과 애나 공주를 결혼시키고 그 후로 바른 말과 고운 말로 백성들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